애국 국민과 해외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운의 손상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종북 주사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벌어졌던 우리 국가안보시설, 그 다음에 GP, 그 다음에 지뢰밭, 대전차 방어시설 등 육군, 해군, 공군, 우리 육해공군을 초토화시키고 무력화시킨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부분과 지금 특히 지뢰밭 화살머리 고지에서의 남북 간 도로 연결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에 이제 여소야대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바쁘게 지냈을 겁니다. 그러나 시급하게 지금 이제 7월부터 저는 내년 총선까지가 이 대한민국의 운명과 윤석열 정부의 운명, 내년 총선은 사실은 체제 전쟁이다. 선거를 넘어서 여기서 범보수 우파가, 범보수 자유우파가 패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권이 되고 임기를 다 못 채울 수 있다는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범보수 자유우파는 한 목소리, 통합된 목소리로 저들과 싸워야 되고요. 지금 총파업을 선언해놓고 후쿠시마 원전 폐수를 가지고 온갖 괴담을 선동해서 이 후쿠시마 원전 폐수를 가지고 불화살로 쓸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첨예한 가운데 지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5년간 허물어놨던 최전방의 GP, 그 다음에 지뢰밭, 그 다음에 대전차 방어시설 등에 대한 긴급 점검, 원상복구가 빨리 시급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안보실 등과 협의해서 빨리 국방부에 지난 정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있었던 이런 국가안보시설 파괴 행위에 대해서 긴급 점검을 하고 원상복구 지시기를 빨리 내려야 됩니다. 내부에서 좌파들이 민주당, 그 다음에 민노총 등 좀 불법 세력들이 다 하나로 뭉쳐서 내전을 일으키면은 이 휴전선이 뚫려 있으면 바로 밀고 내려옵니다. 김일성이 6.25 때는 남침을 감행할 때 박헌영에 속았지만 3개월 만에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대한민국을 적화통일시켰다는 계획으로 밀어붙였는데 3년이 걸리면서 결국 7월 27일 날 휴전협정을 통해서 지금 휴전 상태인데요. 이 6.25에 대한 재평가, 전범 처리, 손해배상 청구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일성이가 죽고 나서 김정일이, 지금 김정은의 아버지가 이제 집권할 시기는, 자, 이게 이제 햇볕 정책에 의해서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되면서 북한에 돈과 천문학적인 돈을 갖다 대서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 경량화, 점점 대량 살상 능력을 키우는 그런 엄청난 자금을 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김정일 시대는 남침을 했을 때, 전쟁을 했을 때 3개월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일주일 만에 적화 통일시키겠다는 이 전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이가 죽고 나서 그걸 못 이루고, 그래서 김정은이가 대표적으로 북한의 주석이 될 수 있었던 것, 대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건 강주 5.18을 김정은이가 사실 진두지휘했다 그래요. 그 공로를 가지고 후계를 승계했다. 그러나 7.1 전쟁 가지고는 미국이 개입하고 유엔이 개입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 체제, 지금 어린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고 나서는 지금 목표하는 게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되어 있고 모든 장비들을 현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3.1 전쟁으로 목표를 바꿨습니다. 남침을 감행하면 3일 만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적화 통일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대한민국 내에 협조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했던 고정 간첩, 그 다음에 난파 간첩, 그 다음에 기생충 간첩, 그 다음에 자생 간첩, 이 간첩 종류도 무지 많습니다. 민주 세력, 가짜 민주 세력, 평화 세력에 붙어가지고 권력을 누르고 돈을 받아먹고 생계를 이어하다 보니까 이게 한 30% 고착화되어 있는데, 이 세력이 지금 7월부터 통합을 해서 단합을 해서 지금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저번에 늘 했던 전민봉기 내란,
이건데요. 윤석열 정부가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 자유총연맹에서의 축사 내용에서는 뭐 상당히 제가 박수 칠 만한 내용들이 연설 내용에 있었습니다. 그래 이것도 중요하고 지금 최전방을 빨리 막아야 됩니다. 빨리. 그래야지 북한이 도발했을 때 남한에서 전민봉기를 일으키고 뭐 곳곳에서 전국적으로 봉기를 일으키고 경찰서 문을 열어주면 무기고 함락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전방까지 열어져 있으면 여차하면은 북한이 밀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뭐 특히 이제 좌파들이 틀이 거짓말을 하는데 북한은 기름도 없고 돈도 없어서 전쟁할 능력이 없다. 무슨 전쟁이냐 그러는데 제가 그 간첩이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 간첩이다 그랬어요. 왜? 휴전선에서 내려오면요 30분 만에 우리나라 주유소가 쫙 깔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편의점 쫙 깔리고 식당이 쫙 깔려 있어요. 무슨 기름과 뭐 식량이 없어서 전쟁을 못합니까? 내려오면 다 자기네 건데. 그래서 어느 때보다 아주 위험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 9.19 남북 군사합의. 자, 이거는 이제 결국은 문재인이가 선언했지만 반역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북한의 도발에 의해서 무기력하게 사실은 폐기가 된 겁니다. 약속이 안 지켜졌기 합의가. 그래서 폐기로 보고 이 당시에 이제 해상 해군이죠. 그 다음에 이제 휴전선을 가지고 이제 육군, 그 다음에 이제 공군, 육해 공군을 다 무력화한 내용들이에요.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최전방의 GP입니다. GP. 북한은 GP를 철수하면서 그 내부 그 지하에 있는 거는 다 내뒀어요. 우리만 다 폭파한 겁니다. 그리고 그 뭐 휴전선 철책 걷어내고 GP 폭파하고 그거를 또 정신 나간 군인들이 철조망을 잘라가지고서 기념품을 만들어서 뭐 선물하고 이짓거리 하는데 다 반역 행위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시급하게 빨리 무너진 국가안보, 지뢰밭, GP, 대전차 방어시설, 최전방을 방어해서 북한이 남침을 하더라도 5분, 우리가 반격할 수 있는 시간, 5분, 10분을 벌어줄 수 있는 이런 최전방의 국가안보시설, 방어시설을 빨리 복원해야 된다.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가장 먼저 지난 문재인이가 했던 GP 폭파 한번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전방에 이게요, 우리가 이제 6.25 전쟁 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도 우리 선배님들이 진짜 맨주먹으로 뭐 헬기로 실어 나는 것도 있지만 그때 뭐 전부 우리 군인 선배님들이 아버님 세대, 형님 세대가 진짜 피와 눈물로 만든 GP입니다. 이거를 다 허물어 보세요. 총살감이라는 거잖아요. 자, 이거를 허물 때 싸운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잘 보셨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 지뢰밭, 특히 DMZ, GP 이거를 허물면서 우리 철조망 뭐 이런 것도 선물했다 제가 그러잖아요. 군인들 그 사단장이나 뭐 그 해당 부대장이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군대 실체입니다. 또 진짜 우리 군경 중에 국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목숨 바쳐 하는 분도 있지만 출세를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을 사람, 반역의 행위에 가담한 그럴 사람도 있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뭐 국방 전 언론이 다 내보냈는데 지뢰 GP 북한은 위에만 철거하고 밑에는 그대로 돼 있다. 언제든지 남침할 준비는 돼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GP 어떻게든 원상복구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두 번째, 임종석 종북주사파의 대부죠. 대부. 문재인 정권에서는 비서실장까지 하면서 실세로서 군대도 안 갔다 온 자가 선글라스 끼고 개폼을 잡으면서 지뢰 제거 현장 가서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방송을 했다가 자기를 종북주사파라고 해가지고 저하고 이제 지만원 박사님을 고발을 해서 4년간 민형사 소송을 했어요. 이거 결국 저와 지 박사님이 이겼습니다. 또 지 박사님 얘기 나와서 그런데 빨리 지만원 박사의 이번 8.15 사면 복권을 윤석열 정부에 건의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남북 간의 전술 도로를 다 허물었습니다. 이 지뢰를 제거한 거예요. 남쪽과 자료를 보면은 이제 이게 길이가 북쪽으로 휴전선에서 DMZ에서 1.3, 이 폭이 12m입니다. 12m. 이게 얼마나 넓어요? 이거는 남침도로예요. 남침도로.
이 지뢰밭을 더 없이고, 그 다음에 남쪽은 우리가 많이 이제 더 길게 뚫어 놨어요. 이놈들이. 1.7km에 똑같이 12m입니다. 그래서 총 3km를 휴전선을 그냥 DMZ를 열어놓은 겁니다. 12m 폭을. 이거는 무조건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 강원도 철원의 하살머리 고지, 이 남북 도로 개설, 이거 빨리 막아야 된다. 근데 정신 나간 또 사람들이 이것을 뭐 평화, 둘레길 해가지고 저번에 한 대 내가 방송을 제가 했습니다. 그 자유수호 TV에서 했는데 그게 방송 폭파돼서 지금 사라졌는데, 이거 죽음의 그 도로에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무슨 관광입니까? 북한, 그건 인질이 되는 거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자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뢰를 제거하고, 뭐, 이름은 좋았어요. 뭐, 유해 발굴단, 뭐, 남북, 뭐, 우리 북군 전사자 유해 발굴단 하면서 명분을 갖다 붙여서, 뭐, 평화를 갖다 붙여서, 이제 휴전선을 걷어제치고, DMZ의 철조망을 없애버리고, 남쪽으로 1.7km, 북쪽으로 1.3km, 총 3km의 남침 도로를 여는 거다. 여기 이제 임종석이가, 선글라스를 끼고, 시건방지게 이제, 이 군대도 안 갔다 왔어요. 국가보안법 위반자들 군대를 안 보내니까. 이 국군의 수치입니다. 우리 저런 자들이 북한을 위해서 일하는 종북 주사파들이 군복을 입고 우리 국군을 농락하고 국가 안보를 허문 겁니다. 임종석이 이런 사람들 빨리 뭐 제가 볼 때는 북한으로 가든가 아니면 우리가 체포하든가 구속시키든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군하고 이제 북한군하고 손을 잡고 있고 군사 분계선에서는 이제 휴전선을 맞대면서 지금 사진에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제 북측 도로를 뚫은 모습이에요. 북한군들이 이제 도로 건설을 하는 모습이고 이쪽은 남쪽은 우리 국군들인데 우리는 뭐 장비가 좋으니까 금방 끝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국가 보안 시설이고 안보에 대해서 두리뭉실하게 닫혀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빨리 윤석열 대통령이 점검을 해보고 철조망 치고 지뢰를 빨리 매설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2017, 18, 19 뭐 엄청 문재인 좌파 독재 5년간 뭐 너무나 탄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공격을 많이 했고요. 이 당시에 이제 지만원 박사하고 제가 국방부 장관 송영무죠. 이 사람 지금 이제 구속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합참 의장 그 당시 뒤에 이제 송영무 다음에 국방부 장관을 했는데 출세를 위해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 해군, 육해공군, 뭐 평이 육군 주도의 뭐 합창의장, 국방부 장관을 공군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제 출세, 권력, 뭐 또 한 자리 뭐 맡기니까 이게 반역에 앞장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도저히 참다 안 돼서 저희가 이 지 박사님하고 이 고발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게 이제 저희가 2018년 하고 또 2019년에 이걸 업무정지 가처분 행정소송도 했고요. 그래가지고 형법 96조에 의해서 시설 파괴 이적죄, 그 다음에 96조 시설 파괴 이적죄 해가지고 96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거는 적군을 도운 거는 사형 동시 무기징역이에요. 그래서 이걸 고발장을 이제 지만원 박사님하고 제 이름으로 서울에 저희가 서울중앙지검에다가 이건 또 대검에 저희가 했습니다, 직접. 그래서 고발장을 넣었는데 뭐 문재인 정권이고 뭐 빨개 시절이니까 그냥 이게 또 기각을 했는데 이런 증거들을 다 갖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GP, 그 다음에 지뢰밭, 그 다음에 이제 바다, 이제 육해공군, 이제 항공 통제까지 하고요. 얘네들이 이제 이 지뢰밭을 뚫고 또 서쪽에는 문재인 도로까지 지금 열어나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차, 북한의 이제 전차들이 밀고 내려올 때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대전차 방어 시설이 있어요. 경기도 포천시 43번 국도에 이게 있습니다. 이거를 이 방어 시설이 이게 위로 이 도로 위로 이렇게 시설이 폭파시키면 떨어지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이걸 무슨 뭐 교통 불편을 준다는 핑계로 철거를 했습니다. 이게 2018년인가 그럴 겁니다. 그다음에 18, 19 북한이 남침을 해서 서울로 올 수 있게끔 모든 문을 열고 방어 시설들을 제거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거는 이제 2020년에 이거는 파주입니다. 파주도 이 대전차 방어 시설 교통 이제 핑계로 제거를 했습니다. 제가
이때마다 현장에 직접 저희가 취재 가서 방송을 했는데 뉴스타운 TV, 자유미래 TV를 다 폭파해가 지금 소송 중인데 유튜브하고 소송 중입니다. 제가 구글 코리아로 상대로도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미국 본사를 상대로 2개 다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가처분인데도 아직까지 쟤네들이 겁도 안 내고 그렇게 싸우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대전차 방어 시설, 포천, 파주 이거 다 훔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문재인이가 퇴임이 가까워오면서 2021년에는 문재인 도로, 일명 문재인인데 이게 기습 남침 도로예요. 이게 이제 판문점에서 문산까지 이제 연결되는 도로인데 이게 열리면 서울까지 파주에서 휴전선 판문점에서 밀고 내려오면 뭐 1시간이 안 걸립니다. 서울까지. 이 무서운 도로를 또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스톱시켜야 됩니다. 그 도로가 많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개성길 지금 보면은 이제 다 텅 비어 도로가 이제 그 당시에 만든 게 꽤 있습니다. 이 판문점에. 근데 또 5,800억 들여가지고 문산 도라선 고속도로 사업을 하는 거다. 이거 막아야 되는 건데 이것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 재정 적자인데 문재인이가 문제를 적화를 위하거나 북한을 위해서 만든 것들은 다 스톱시켜야 됩니다. 이것도 빨리 점검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제 동부전선, 중부전선, 이제 서부전선, 이제 문산 도라산 이 고속도로, 판문점 통일로도 만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강원도 철원 이 백마고지하고 이제 하살고지 쪽 해서 아까 이제 지뢰밭도 이제 곳곳에 이제 철강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도로가 또 있어요. 그건 크게 문산에서 파주에서 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철원에서 포천으로 해서 의정부 오는 2개 다 폭파한 겁니다. 야, 이는 진짜 심각합니다. 그래서 금강산도 이렇게 뭐 강광 이래가지고 거기도 이제 도로를 다 뚫어놨어요. 실질적으로 도로들이 있는데 이거는 남침용 도로로 다 뚫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지도에서 보면은 지금 동쪽 중부전선, 중부 쪽, 그 다음에 이제 서부 이게 하나, 둘, 셋, 넷, 5개 가닥으로 밀고 내려오면은 실질적으로 3.1 전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로, 철로, 뭐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기름 없고 먹을 게 없다. 천만의 말씀. 이 최전방부터 지금 부산까지 전국적으로 제주도까지 뭐 주유소, 뭐 편의점 없는 데가 없습니다. 식당이. 이런 현상인데 상당히 위험하다고 다시 말씀드리고 실제 저희가 이 판문점에서 서울까지 거리를 재보니까 총 거리가 이제 146km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양에서 서울까지가 총 146km밖에 안 돼요. 이거 시속 120km, 100km 이상 달리면요, 1시간 반이면 평양 서울까지 오는 거잖아요. 위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판문점에서 서울까지는 거리가 51km밖에 안 돼요. 이거 시속 100km 뭡니까? 30분 만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만큼 위험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파주에, 이제, 그 다음에 포천에 대전차 방어 시설을 허물고, 그 다음에 이제 지뢰밭 허물고, GP 허물고, 빨리 내려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빨리. 아주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이제 좌파들이 7월부터 전민봉기를 일으켜서 내란을 일으켜서 겉으로는 윤석열 퇴진을 외친다. 핵심은 뭡니까? 후쿠시마는 반일의 목적이에요. 일본과 반일. 한미일 군사 동맹에 일본을 빼고 그걸 파괴하기 위해서 이제 반일 감정을 조작하는데 이제 후쿠시마 원전 폐수가 핵심으로 가져와서 그거를 이제 연료로 삼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국민을 자극해서 집회에 끌어내면은 자, 이태원 참사에서도 불이 잘 안 받고 민노총에 뭐 분신 자살이 있어도 잘 불이 안 붙어. 그러면 이번 집회에서 민간인들이 또 오기 시작하고 만약에 아이들이 나오고 그러면요. 제가 볼 때는 이 집회를 주최하는 쪽에서 북한 특수군이 뭐 난파되어 있다가 뭐 이게 많이 있어요. 지금 살수라 그러죠. 사람을 죽이는. 이런 아이들이 이런 작가들이 그냥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 놓고 이걸 뭐 경찰이 강경 진압해서 죽였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사람을 죽였음에 대해서 이게 폭동으로 갑니다. 이게 지금 위험한 거예요. 자, 내부에서 내란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 지금 다련장 방사포가 전에는 한 번 쏘는데 17분마다 다시 쏘어요. 근데 이게 3분으로 단축됐습니다.
이게 한 방만 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뭐 여러 발 쏠 수 있습니다. 이제 30초 단위로 쏠 수 있는 겁니다. 한 번 쏘고 30초마다. 이게 얼마나 타격이 크겠습니까? 남한에서 전민봉기 내란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 이제 육해공군이 다 열려 있으니까 이제 미사일을 쏘고 방사포를 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공군들이 이제 또 출격해서 우리나라 반격, 이게 이제 북한이 도발하면 최전방에서 지피나 지뢰가 내려오는 것을 막아주고 있으면 우리 국군과 유엔군 또 한미 연합군들이 반격할 시간이 한 5분, 10분 벌어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동시다발로 우리 공군 기지의 활주로를 폭파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해군 기지를 폭파해요. 반격을 못하게. 이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이제 평택 2함대 등 동해 1함대 뭐 이래가지고 우리도 이제 쭉 있잖아요, 기지가. 이걸 다 폭파하는 겁니다, 동시에. 북한은 지금 뭐 단거리부터 해서 SLBM, ICBM, 뭐 대륙간 탄도가 다 있잖아요. 지금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빼놓고는 전부 사정거리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고, 거기에 소형 핵탄두를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북한은 생화학탄, 뭐 탄저균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해군 기지를 폭파하고 공군 활주로를 폭파하면 반격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3일 전쟁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준비한 북한에 제가 금방 말했던 시나리오를 영상으로 짧게 만든 게 있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죠, 여러분? 이게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사실 북한의 도발은 주한미군만 해도 한 방에 끝낼 수 있습니다. 한 2시간, 1시간이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남한 내에서의 종북 주사파나 종북 세력, 종중 세력들이, 공산주의자들이 민주화를 부르짖고 윤석열 퇴진을 부르짖으면서 일어나는 내란입니다. 이게 더 크면 이제 내전 형태가 되는데, 이게 쟤네들이 성기가 있을 때 북한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가장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건 미국에서 손 못 써요. 서울 한복판에서 빨갱이들이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나 보십시오. 서울에서 시작해서 동시다발로. 미군이나 우리 국군이 어디다 폭탄을 때리겠습니까? 거기에 우리 민간인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애국 국민들이 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권력을 지지해주고 공권력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강력하게 체포할 수 있게끔 이걸 도와줘야 됩니다. 자, 제가 이야기한 내용을 모든 걸 완벽하게 뒷받침해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어요. 북한에서 부산까지 단숨 3일 만에 남침하는 시나리오인데,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일본 언론에서 분석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에 12월 29일 날 이 방송을 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 기사예요. 부산에서 이제 바로 부산까지 단번에 간다는 겁니다. 부산까지 단숨에 침공, 김정을이 그리는 전쟁 시나리오 전모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능한 겁니다. 가능하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거치면서 이 종북 주사파 세력, 공산주의자들이 역대급 동가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이대로 절대 안 물러납니다. 역대급입니까? 동가 조직이. 그래서 이번에 7월부터 아주 위험하다. 내년 총선까지.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자, 북한은 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시작된 이 천문학적 돈들이 북한의 이제 지원관들이 핵과 미사일로 소량화, 경량화, 그 다음 파괴력은 더 크면 대량 살상 무기로 지금 막 최고조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작년에도 뭐 NLL 이남으로 막 애들이 미사일 쏘고 있잖아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산불이 일어나고 하는 것도 지금 뭔가 밸런스를 얘들은 준비를 하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때가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에서 폐수를 방류하는 겁니다. 그걸 국민들에게 괴담을 선전선동해서 국민들을 그걸 모르고 그 집회에 놓은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나가지 마십시오. 나갔다가는 죽습니다. 거기서.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해공군에서 우리 공군기지,
그 다음에 이제 활주로, 그 다음에 이제 항만, 배가 이제 역공을 반격을 못하게 폭파시키고 밀고 내려오는 겁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제가 얘기한 대로 기사도 그래요. 자, 그러면은 북한이 뭐 재래식 무기만 갖고 있고 먹고 살 게 없는데 뭐냐?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최근에 북한의 이 열병식이 지금 나와 있죠. 타격면이나 뭐 이 아이디어를 지가 줬다 그러는데 야간 열병식으로 언제부터는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북한의 김정은의 유고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이미테이션이라 그러죠. 그 성형수술에서 비슷한 놈을 몇 놈 만들어 놨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안 들키려고 저는 야간에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타격면이나 지가 아이디어를 줬대요. 이놈도 그 잡아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북한판 이제 에이템스 미사일입니다. 이게 이제 이동이 가능한 겁니다. 언제 어디서 어디든지 쏠 수 있는 거고요. 기동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전차 로켓 발사대인데 자, 보십시오. 이게 다 기동이 가능한 거예요. 바퀴가 달렸어요. 이것도 바퀴도 큽니다. 이게 밀고 내려오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 이제 지금 보면 기동형인데 고성능입니다. 고속 쪽으로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에이킴10도 보면은 이 바퀴가 있습니다. 속도가 빨라요. 여기에 이제 특수군을 싣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대전차 로켓 발사 똑같은 거죠. 이것도 보면 이제 군인들이 실려 있습니다. 이제 로켓 발사대까지 같이 있으면서. 자, 전부 고속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병식에 새로 등장한 전차인데 이것도 속도가 무지 빨라요. 그러니까 3.1 전쟁이 될 수 있는 거다. 진짜 정광석화와 같이 대한민국 우리 많은 국민들이 안보가 해체되고 다 몰라. 북한 김정은이를 서울 한복판에서 환영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보십시오. 타이어가 전부 크잖아요. 그리고 고속형입니다. 이게 다. 예. 그 다음에 야전 방공만 강화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뭐 레이더도 있고 그러는데 자, 보십시오, 여러분. 전부 이동형인데 이 타이어나 레일을 보면 전부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북한 김정은이 꿈꾸는 전쟁은 대한민국을 3일 만에 적화 통일시키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3명의 좌파 대통령을 거치면서 동가 조직이 역대하다. 여기에 민노총, 그 다음에 정교조, 그 다음에 전공노, 전국 교직원 노동, 공무원 노동. 선생님들하고 공무원들이 노조를 만들면 안 되는 게 다 불법입니다. 이것도 빨리 윤석열 대통령이 해체시켜야 됩니다. 자, 이네들이 주체 사상의 핵심인 사람 중심, 이 사람 중심의 사람 뭡니까? 노동자 농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득세하고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면 실질적으로 공산화가 된 겁니다. 얘네들이 지금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합법적 공산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악법을 만들어서 그거 잘못하면 우리 사람 다 잡아넣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고요. 아주 무섭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일반인들은 이걸 실감을 안 해. 쟤네들하고 안 싸워봤기 때문에. 저는 지난 20여 년 이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최전방에서 쟤들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이제 진짜 거구 세력, 무장단체처럼 무장을 한 것도 아닌데 거구라고 매도되고 있는 말과 글로 싸우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해봐야 집회 정도. 말, 글, 집회. 이거는 민주적인 거예요. 이거를 이제 거구라 공격하면서 이제 뉴스타운 채널에 55만 구독자 경고도 없는데 폭발을 2년 전에 시키고 그 다음에 뉴스타운 신문이 23년 차가 되는 신문인데 이것도 갑자기 벌점을 줘서 네이버가 이제 검색이 가장 많이 80% 이상 되니까 차단을 시킨 거예요. 제휴를 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제가 이제 소송 중에 있는데 많이 힘듭니다. 싸우기도 힘들고 탄압받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 문제 해결도 우리가 해야 된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본인들이. 그래서 그나마 윤석열 정부가 지금 네이버를 지금 조사를 한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땐 퇴출시킨 것도 점수 조작이 있을 거다. 수사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구글 코리아에도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나 방통위원회에서 압박을 넣은 문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랙리스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유 없이 폭파된 진짜 자유우파 유튜브 채널들을 살리기 위해서 빨리 구글 코리아도 좀 압수수색을 해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 요구하고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지금 시급합니다. 시급하고 긴급스럽게 북한 최전방 휴전선 DMZ에 문재인이가 해체한 문재인 종북 주사파 일당이 해체했던 GP와 지뢰박과 대전차 방어시설, 국가안보시설을 빨리 점검해서 원상 복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요. 방송 끝났는데 이게 6월 25일 날 우리 뉴스타운 TV, 지금 뭐 자유수호 TV 보고 자유미래 TV도 보시겠지만 애국 국민들이 한 20분이 제게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이 감사패를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이 또 만드신 분이 이런 사업을 하시는가 봐요. 근데 유일하게 이게 축구공인데 이 특허받은 나무 축구공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이 감사패를 주셔가지고 국가안보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서 그동안 헌신적으로 했다고 한 20분들이 이렇게 감사패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에 의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힘내라고 제가 고생한 거를 또 보답에다 하나씩 이렇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가슴 속에 풀리지 않고 맺혀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러한 염원입니다.